영하 42도. 이 숨막히는 죽음의 연기 속에서 우리 아이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구려 평양성 외곽 마을입니다. 방 안 온도는 영하 15도. 아이가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 추워요. 화덕에 석탄을 집어넣습니다. 30분 후 온도가 10도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방 안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아이가 기침을 시작합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석탄을 끄면 2시간 내로 영하입니다. 계속되면 새벽까지 연기 속입니다. 지난 겨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5살 이하 아이 7명이 죽었습니다. 석탄을 끄면 얼어 죽습니다. 계속되면 질식해 죽습니다. 그때 한 기술자가 제안합니다. 바닥에 돌을 깔고 그 밑으로 열을 보내겠습니다. 비용은 3배, 공사 기간은 45일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 추운데 45일을 기다립니까? 그는 왜 이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세계가 다시 선택한 난방, K온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은 인류에게 가장 긴 전쟁이었습니다. 추위를 이기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불을 피우면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옵니다. 기원 후 5세기 고구려 평양성 외곽 마을의 기록입니다. 지난 겨울 5살 이하 아이 7명이 숨졌습니다. 사인은 2가지였습니다. 동사,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었습니다. 당시 난방 방식은 화덕이었습니다. 방 중앙에 불을 피우고 연기는 창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제는 연기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내 공기는 항상 탁했습니다. 아이들은 밤새 연기를 마시며 잠을 잤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그렇다고 불을 끄면 2시간 내로 실내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화덕의 열은 공기만 데웠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금방 식습니다. 계속 불을 떼면 연기에 질식하고 끄면 얼어 죽습니다. 이것이 당시 난방의 구조였습니다. 선택지는 2가지뿐이었습니다. 죽음, 아니면 또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한 기술자가 전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불을 방 안에 피우지 말고 바닥 아래로 보내겠습니다. 연기는 밖으로 빠지고 열만 바닥에 남게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을 어떻게 데운다는 겁니까? 이것이 온돌의 시작이었습니다. 온돌 도입은 당시 기준으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화덕 방식과 비교하면 모든 게 불리했습니다. 먼저 시공 비용부터 달랐습니다. 화덕은 방 중앙에 돌을 쌓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시공 기간 3일, 비용은 쌀 2가마였습니다. 온돌은 바닥 전체를 뜯어내야 했습니다. 땅을 파고 수평 굴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위에 돌을 깔고 진흙으로 다시 덮어야 했습니다. 시공 기간은 45일, 비용은 쌀 6가마였습니다. 정확히 3배 비쌌습니다. 시간도 15배 더 걸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즉각성이었습니다. 화덕은 당장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온돌은 45일 동안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겨울이 코앞인데 45일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춥다고요. 한 달 반을 어떻게 버팁니까? 쌀 6가마면 올겨울 장작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추위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온돌을 선택한 마을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5%는 화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비싸고 느리고 당장 효과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난방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공기를 데우는 방식과 바닥을 데우는 방식입니다. 화덕은 공기 난방입니다. 불이 공기를 직접 가열하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대류 방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공기의 특성입니다. 공기는 빨리 데워지지만 빨리 식습니다. 화덕을 켜면 30분 만에 실내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불을 끄면 30분 만에 다시 내려갑니다. 열을 저장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밤새 2시간마다 불을 다시 피워야 했습니다. 온돌은 바닥 난방입니다. 불이 바닥의 돌을 가열하고 돌이 열을 방출합니다. 이것을 복사열 방식이라고 합니다. 돌의 특성이 공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돌은 천천히 데워지지만 천천히 식습니다. 온돌을 켜면 바닥이 따뜻해지는데 2시간 걸립니다. 하지만 불을 끄고 나서도 12시간 동안 열이 남습니다. 열을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하루 수문의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화덕은 18시간 동안 불을 계속 떼야 합니다. 온돌은 6시간만 부를 때도
24시간 난방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이기는가? 구조가 답을 정해놓았습니다. 10년 후 두 마을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료 소비량부터 달랐습니다. 화덕마을은 하루 평균 장작 15kg을 태웠습니다. 겨울 4개월 기준으로 연간 1800kg이 필요했습니다. 온돌마을은 하루 평균 장작 5kg만 사용했습니다. 같은 기간 연간 600kg으로 충분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격차는 3배로 벌어졌습니다. 화덕마을 18,000kg, 온돌마을 6,000kg이었습니다. 장작 1kg 가격을 쌀 50g으로 환산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10년간 화덕마을은 쌀 900kg을 장작에 썼습니다. 온돌마을은 쌀 300kg만 사용했습니다. 온돌 초기 시공비 쌀 6가마, 즉 360kg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이미 본전을 뽑은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비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덕마을 주민들은 밤마다 2시간씩 깼습니다.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온돌마을은 아침까지 중단 없이 잤습니다. 고구려 기록에 따르면 생산성 차이는 25%였습니다. 또 다른 비용은 건강이었습니다. 화덕마을은 매년 호흡기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치료 비용이 가구당 연간 쌀 2가마씩 들었습니다. 온돌마을은 실내 연기가 없어서 질환이 줄었습니다. 연료, 수면, 건강을 모두 합치면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10년 후 누적 비용 차이는 쌀 1200가마였습니다. 온돌의 핵심은 열을 저장한다는 겁니다. 화덕은 열을 만들기만 하고 저장하지 못합니다. 불이 꺼지면 열도 함께 사라집니다. 온돌은 열을 돌에 축적했다가 천천히 방출합니다. 이것을 추결 방식이라고 합니다. 배터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씁니다. 온돌은 열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합니다. 달궈진 돌은 쉽게 식지 않습니다.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섭씨 80도로 가열된 돌 2kg을 방치했습니다. 6시간 후에도 50도를 유지했습니다. 12시간 후에도 30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공기는 30분 만에 실온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용량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온돌은 이 원리를 난방에 적용한 겁니다. 아침 6시에 불을 지핍니다. 낮 12시에 불을 끕니다. 하지만 바닥은 밤 12시까지 따뜻합니다. 6시간 가열로 18시간 난방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효율로 따지면 300%입니다. 현대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낮에 전기를 만들어 배터리에 저장하듯이 온돌은 낮에 열을 만들어 돌에 저장했습니다. 1500년 전 기술이 지금 기준으로도 효율적인 이유입니다. 2015년 겨울 몽골 울란바토르의 상황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279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11배였습니다. 원인은 석탄 난방이었습니다. 영하 40도를 견디려면 석탄을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구당 겨울 한 철에 석탄 4톤을 태웠습니다. 도시 전체로는 100만 톤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연소 방식이었습니다. 석탄을 태우면 열과 함께 유해 물질이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울란바토르 주민들은 매년 같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석탄을 태우면 숨이 막히고 끄면 얼어 죽습니다. 1500년 전 고구려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 한국 기업이 온돌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바닥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석탄을 태우지 않고 열선으로 바닥을 태우는 구조였습니다. 연소가 아니라 발열 방식입니다. 5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 겨울 미세먼지 농도는 184로 떨어졌습니다. 34% 감소한 수치입니다. 온돌로 교체한 가구는 12만 호였습니다. 석탄 소비량은 연간 24만 톤 줄었습니다. 태우지 않는 난방이 공기를 바꾼 겁니다. 기후 위기 시대, 온돌은 탄소를 줄이는 구조였습니다. 인체에는 최적의 온도 분포가 있습니다.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두안조결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 온도가 체온보다 2에서 3도 높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머리 온도가 높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화덕이나 라디에이터는 이 원리와 반대로 작동합니다. 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천장이 가장 뜨겁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머리는 덥고 발은 차가운 구조입니다. 실제 측정 결과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사용 시 천장 온도는 26도였습니다. 바닥 온도는 16도였습니다. 온도 차이가 10도나 났습니다. 온돌은 정반대입니다. 열이 바닥에서 시작해서 위로 천천히 퍼집니다. 바닥 온도는 25도, 천장 온도는 20도입니다.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한 구조입니다. 이 온도 분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 결과입니다. 온돌 사용자는 평균 수면 시간이 30분 더 길었습니다. 호흡기 질환 발생률도 18% 낮았습니다. 하체 혈액순환 개선으로 냉증 완화 효과도 있었습니다. 구조가 인체에 맞춰진 난방이었습니다. 1500년 전 설계가 현대의학과 일치한 겁니다. 202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건축가가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초기 시공비가 15% 높지만 20년 유지비가 30% 낮습니다. 같은 해 프랑스 파리시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부터 신축 건물은 바닥 복사 난방을 의무화합니다. 2022년 덴마크 코펜하겐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건축 시장의 변화도 뚜렷합니다. 2010년 온돌 점유율은 2%였습니다. 2020년 점유율은 18%로 증가했습니다. 10년간 9배 성장한 수치입니다. 일본은 더 극적입니다. 에도 시대부터 온돌을 알고 있었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이후 신축 주택의 42%가 온돌을 채택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건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1500년 전 고구려가 계산했던 바로 그 구조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비싸고 느린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계산해보니 이 구조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500년 전 설계도가 21세기 난방의 정답이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계가 가장 두려워할 한국의 힘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국뽕 충전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